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해양 질서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의 김성범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딱 100일 됐습니다. 아, 오늘이 딱 100일인가요? 네, 어제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차관으로서 현안을 한번 접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책임감이 앞서다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장 크게 다가온 현안이 있다면요? 우선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라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가장 큰 주문이시고요.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지금 해수부의 가장 큰 이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왜 부산을 이전으로 해야 하고 왜 꼭 부산이어야 합니까? 제가 한 두 가지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는 말씀은 북극해는 사실은 바다입니다. 남극은 대륙이고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접근이 이제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북극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박을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항로가 아시아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항로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북극 항로를 좀 운행을 하자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수에즈 운하 주변의 중동 해역을 지나는데 여러 가지 과거에는 없었던 불확실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발발하고 있고요. 이제 반군 활동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극 항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북극 항로 준비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자. 이제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좀 극복을 하고 네. 동남권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얘들이 항만, 조선, 기자재 여러 산업적인 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서 이런 산업들을 집적하고 연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12월 30일에 개청식한다. 이렇게 날짜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청사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려면. 네. 그래서 곧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를 하고요. 12월 한 중하순에는 이전을 해서 12월 말에는 개청식을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빠르게 이전이 추진이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만 해도 세종시에 잘 정착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 사무실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 한 85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특히 가족들이 같이 이전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혼자 이전해서 이제 부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도 또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활이 안정이 돼야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거주 여건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이제 직원들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 3종 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네.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전세 자금을 대출할 경우에는 이자를 좀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월세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혼자 가시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관사를 좀 마련을 해서 또 네.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거 3종 세트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산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북극 항로 추진과 아무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이 북극 항로 시대의 거점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일단 해사법원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동남권 투자공사 이것도 빠르게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동남권 투자은행 투자공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해운항만 물류 산업 외에도 조선, 선박 기자재, 각종 기계공업 등과 같은 산업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동남권에 이런 산업들을 연합하고 집적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해양수산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융위에서 법안을 거진 성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네. 조만간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사법원은 해운물류나 해상보험, 선박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해사보험이 없어서 네.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많은 비용도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사 사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부산과 인천에 설치한다는데 여야 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보면은 이 북극 항로 관련 예산도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그리고 어떤 준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북극 항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만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예. 운항을 하면 선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거점 항만 역할을 할 진해신항 조성 사업에 약 4,600억 원, 그다음에 해운 선사에서 극지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박을 건조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극지 남극과 북극에서 또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세빙연구선 신규 건조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극지를 운행하려면 특별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다 합쳐 보니까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예산 약 5,500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이 북극 항로 준비가 그런데 우리는 좀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여기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말씀을 드리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한 초기에 그린랜드를 매입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도에 북극 항로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쇠빙선을 한 15척을 구매를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하였고요. 예. 러시아도 2022년에 2035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개발에 39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육지에서의 1대1로 정책뿐만 아니라 빙상, 이제 폴라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2018년에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만 35회나 북극 항로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컨테이너를 중국 닝보에서 북극해를 거쳐서 영국과 로테르담까지 운항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에도 유엔 총회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에 유엔 해양 총회 유치에 대한 이런 언급을 했죠. 이 유엔 해양 총회라는 게 무엇이고 왜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려는 겁니까? 유엔 해양 총회, 영어로는 유엔 오션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입니다. 예. 모든 나라가 참여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해양 분야의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3년마다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는 2028년 제4차 회의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3년 전인 올해 제3차 회의가 개최가 되었겠죠. 그래서 3차 회의가 프랑스 니스에서 올 6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 6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5,000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28년 제4차 회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여러 계기에 저희들 유치 의사를 실무적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왔고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또 개최 의지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모든 행사는 계획 수립서부터 나중에 결과에 따른 그 확정까지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엔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통한 회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유엔 해양총회는 유엔이 2015년에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2030 아젠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 해양총회는 14번째 목표가 우리 해양과 관련돼 있는 지속가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 목표를 어떻게 2030년까지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 비전이 있다면 비전을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키워드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는 로컬이고 하나는 글로벌입니다. 예. 좀 상반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기도 하실 텐데요. 로컬이라고 하는 건 지역 밀착형 해양수산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 이전을 계기로 부산, 울산, 경남, 저희들 동남권을 새로운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해양 수도권은 조성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부산을 가면 부산 앞바다가 태평양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뿐만 아니라 남극, 북극을 넘나드는 글로벌 해양수산부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